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호입니다. 지금 육아 자체가 완전 미쳐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미쳐가고 있는 육아를 어머님들은 모른다는 거야. 원래 있는 흐름 그대로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문화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본인들이 잘못된지 몰라. 중국인들도 중국에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쓰레기인지 모르는 거야. 책 육아를 하고 또 어린 시기에 영어를 하고 애들 공부를 가르치고 또 자연관찰책을 계속 보고 실사 피규어를 놓고 너도 나도 에듀테이블이나 또 병풍 놓고 하고 학교에 가면은 입학하자마자 막 영어학원 다니고 막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단 4년 만에 문화로 잡혔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잘못돼 가고 있는 건데 너도 나도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증상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는 애들이 전부 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잘못된 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진짜로 똑똑해지면은 이것이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육아 스타일, 그러니까 인스타 요가 스타일을 탈피를 해야 되는데 탈피를 만약에 했다 이거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은 어머님들이 어떻게 다시 육아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책을 이용해서 하는 육아들은 게을러요 엄마들이. 제가 하는 이 육아를 하시는 어머님들은 아실 거야. 아 내가 미쳐가지고 책을 놓고 했구나. 왜냐면은 책을 놓고 하는 순간에 어머님들의 에너지가 1이 빠졌다고 하면은 책이 없어지고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이런 육아를 책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잖아. 또 미디어도 안 보여주는 상태에서 육아를 하잖아. 이 어머님들의 노동이 대여섯 배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남아들 같은 경우는 책이 있을 때 육아하는 거랑 책이 없이 육아를 하는 거랑 미디어 없이 10배 정도 힘들어요. 그 아이 하나 기준이에요. 아이가 둘일 때는 아이 하나 키우는 이 집안보다 몇 수십 배 더 힘든 거지. 거기에 여아의 아이들보다 남아 아이들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는 인스타 육아가 들어가고 4, 5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남아들이 둘이 있는 집들 이 집은 엄마들이 애들 한 5년 키우면은 그냥 늙어.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현재. 아니면 애들 ADHD 걸리고 자폐 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 걸리고 경계선 지능 떨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인스타 육아가 들어오고 다 미쳤고 지금 초등학교 선생 1, 2학년 선생들도 마찬가지고 유치원 선생, 어린이집 선생들도 지금 다 극티로 돌아가서 다 미치고 있단 말이야. 선생도 미쳐 있는데 거기에 의무교육처럼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다 정신병이 걸리는 거야. 지금 이런 육아를 하고 있고 너도 나도 정신병이 걸리고 있으니까는 위화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거지. 아 원래 요즘 이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영어까지 하는 거야. 애들이 거의 막 경계선급인데 영어를 또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애들이 다 미치는 거고 학교 들어가면은 겉보기는 똑똑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거의 경계선급이야. 특히 책 육아를 했던 애들은 책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둘 다 지능지수가 100이 안 돼요. 그런데 동네 센터에서 IQ 테스트를 하면 얼마가 나와요? 다 막 120, 130 나오잖아. 말도 안 되는 거짓. 요즘 센터 장사가 그래서 잘 돼요. 엄마들 다 속여 먹어서 그냥 돈 쓸어 담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거 그냥 한번 IQ 수치 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엄마들이 미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30대 40대 초반 엄마들이 싹 다 미쳐 있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그냥 내 자신 통계로 딱 봤을 때 지금 현재 30대 부모 40대 초반 부모들이 지능 수치가 100이 안 돼. 평균 지능 수치가 내가 딱 봤을 때도 한 90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 미친 육아를 다 따라가고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지금 육아기 때 영어하고 그다음에 책 육아가 등장을 하고 아이들이 온갖 각종 뇌질환, 인격 장애, 성격 장애들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여아 아이들은 인격 장애, 남아 아이들은 자폐 ADHD가 걸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애를 치료하면서 영어를 포기를 못 한다는 거야. 이 정도면은 엄마들이 정신질환자들이야. 애들을 치료센터를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치료센터를 다녀야 돼. 지금 이런 거야. 어쨌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내 거 육아를 하시는 어머님들만이라도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첫 번째, 보육용 격투기 학원이야. 어딘지는 아실 거야. 학원 내에서도 좀 괴롭힘이 있긴 있어.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학원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돼요. 그러니까는 그 격투기 학원 관장들도 책임을 안 지고 외부에서 일어나니까 학교에서도 책임을 안 지는 거야. 딱
그 경계선에 그 쉬는 타이밍에 학대가 일어나는 거죠. 학폭이라고 하기도 뭐하지? 외부에서 일어나니까. 괴롭힘 시작된단 말이야. 그리고 괴롭히는 애들이 항상 두세 명이 짝을 이루고 이거를 괴롭히고 있어. 그래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아이들, 격투기 학원, 보육용 격투기 학원에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아이들은 몸이 약한 아이들, 그냥 밥 던져주는 거야. 아이가 착한 아이들, 밥 던져주는 거야. 친구가 너무 없어가지고 외로운 아이들, 밥 던져주는 거야. 이런 애들이 얘네들 타깃이거든. 끝나고 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한번 연초에 3월 달에 딱 찍혔다. 그러면 격투기 학원 그만두더라도 얘네들이 계속 쫓아다녀요. 다시 구하기가 힘들거든. 이런 밥 같은 아이들이. 요즘은 이 보육용 격투기 학원을 5세, 6세부터 다닌단 말이야. 육아기 귀찮으니까 다 던져버리는 거야. 책육하다 실패하고 영어하다 실패하고 이런 애들 그냥 다 던져버려. 그러니까는 각종 방치형 육아 아이들 이런 애들이 싹 다 모이는 곳이 이 보육용 격투기 학원이야. 여기에 보통 당하는 아이들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고 몸이 약해서 우리 좀 건강 좀 올려주려고 보내요. 얘네 들어가자마자 바로 밥 돼요.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들 중에 뭔가 해줄 게 없어서 그냥 보내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괴롭히는 일진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공부하다가 망한 아이들. 그래서 ADHD 걸린 아이들. 얘네 또 영유 다니다가 실패해가지고 간 아이들. 또 여기서도 또 맞벌이 부부들. 맞벌이 부부 방치형 육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일진놀이를 해요. 그래서 같은 맞벌이들에도 방치형.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부터 그냥 방치한 거야.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든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맞벌이 부부 아이를 괴롭혀요. 그리고 몸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혀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처음에 겁나 잘해주거든. 그러다가 한 2달 후부터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작업을 시작해요. 이거 한번 걸리면요 엄마들이 몰라요. 대체적으로 애가 1년 반 정도 괴롭힘을 당한 다음에 알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 보육용 격투기 학원 보내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축구 학원 보내시면 안 돼요. 축구는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유아기 때는 잘 모르겠어. 내가 얘기하는 거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야. 입학하고 나서 절대 보내지 말아야 될 학원들이야. 축구학원 가면은 애들이 드리블, 슛 이런 거 배우기 전에 맨 처음에 배우는 게 각종 쌍욕을 배워요. 오리지널 쌍욕을 배워요. 이렇게 돼요. 애들 욕 가르치고 싶으시면은 축구학원 보내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됐어. 애들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는 거 많아요. 아이들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인라인 스케이트, 스키, 보드, 클라이밍, 수영. 그 외에 찾아보면은 혼자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고 가족끼리 즐길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 가르칠 때 원래 이렇게 좀 같이 하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어떤 게 좋으냐면은 이 방치형 육아 아이들이나 좀 껄렁껄렁한 아이들이 들어오면 힘든 것들이 있어요.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것들. 수영도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 스키도 마찬가지, 보드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 체조, 발레 이런 것들은 좀 껄렁껄렁한 애들, 노는 애들은 와서 못 견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얘네들이 와서 못 견딜 만한 그런 운동을 해야 좀 안전해요.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엄마들이 아는 이런 학원들은 가면은 너도 나도 방치형, 그냥 하다가 망가진 애들, 이런 애들을 다 보내기 때문에 위험해요. 지금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가 됐고 내년 되면 더 위험해지고 내후년 되면 더 위험해져요. 왜냐면은 내년에서 내후년에 그러니까 내후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책류가 했던 애들, 영어 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이 뇌질환이 거의 중증도가 높은 아이들이 다 이런 학원 들어가. 그리고 세 번째가 입학하자마자 영어 학원이야. 자, 영어 학원하고 격투기 학원하고 다른 점 알려줄게요. 두 갈래로 나눠지거든. 격투기 학원을 보내는 거는 완전히 방치형의 ADHD에 얘는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진짜 완전히 그냥 개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일진 애들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보육용 격투기 학원. 거기에 포진이 돼 있어요. 거기 가면 무조건 다 가는 거야. 근데 영어 학원은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영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애가 ADHD가 걸리려는 막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는 운해 활동할 때 애들이 좀 가만히 못 있는 거 있지만 얘네들은 공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터지기 일부 직전 아이들.
그냥 딱 봐서 애가 불안불안해. 그렇다고 뭐 만들기, 그리기, 뭐 체력, 그런 게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언제 폭발해도 폭발이 언제 돼도 이상하지 않은 아이들. ADHD가 터지기 일보 직전 아이들. 공부 스트레스로. 그리고 지금까지 강금 육아를 당했던 아이들. 이런 애들이 고급 영어 학원은 못 가지만은 그 밑에 엄마가 영어를 포기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영유 출신 아이들이 쭉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 아이들이야. 얘네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운의 육아를 했던 애들이 거기 3개월, 4개월만 가잖아. 어떻게 돼요? 그 터지기 일보 직전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불안불안한 행동을 하고 계속 누군가를 방해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야. 그걸 다 카피해버려요. 단 3개월, 4개월 만에 싹 다 카피해서 멀쩡히 운의 육아를 다 한 다음에 거길 딱 가게 되면은 거기서 애가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엄마가 일도 그만두고 애랑 미친 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멀쩡하게 키워가지고 학교를 딱 보냈는데 그 영어 학원에 딱 가는 순간 그런 애들이 3명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끝난 거야. 지금까지 엄마 더 고생한 거야. 애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는 거야. 지금까지 잘 육아를 해놨다가. 왜냐면은 운의 자체가 카피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 스킬 카피까지 돼요. 나중 되면 그냥 행동 카피가 아니라 스킬 카피까지 하니까 이게 ADHD 직전 애들이 너무 많이 포진돼 있으면은 그 ADHD가 안 걸렸는데 그것까지 다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입학했을 때 멀쩡했던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고 나서부터 이상 증세를 보이는 거지. 내가 하는 이 운의 육아를 할 거면은 절대 영어 학원 보내시면 안 돼요. 보낸다 해도 언제 보내세요? 3학년에서 4학년에 보내세요. 그리고 영어는 어떻게 해요? 네, 듣기 귀 뚫어주라고 그랬잖아요. 팝송, 올드 팝송. 또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 같은 말 3번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문장 표현하는 거. 그런 거 그냥 듣기만 해요. 근데 애가 둘인 집들은 작은 애 없을 때 잘 이용해서 들으시고, 애가 하나면은 그냥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들려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밥 먹을 때 들려주시든지, 아이가 뭐 만들기 같은 거 할 때, 그리기 같은 거 할 때 그냥 조용하게 은은하게 틀어놓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틀어놓고, 2학년이 되면은 뭘 하냐면은 그 외국인하고 화상 영어 하는 거 있잖아. 하루에 30분짜리. 그거 일주일에 한 2-3개씩 하면 돼요. 2-3번. 근데 한 곳에서 하지 말고 2군데서 해요. 2군데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해서 하루에 30분 정도 하는 거. 그거 해주세요. 그냥 1대1로 하는 거.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되면은 3학년 1학기 교과서를 사가지고, 이제 엄마랑 한번 훑고 가는 거. 그런 식으로만 해서 부드럽게 하고 가요. 어차피 5학년 되면 다 만나요. 할름 안 할름. 어차피 영어를 잘 못하면은 못 쫓아가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 쫓아가. 특히 남자애들 잘 못 쫓아가거든. 어쩔 수 없는 거야. 인력을 안 되거든. 얘는 그런 언어의 뇌를 갖고 태어났고, 기존에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책 육아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애가 언어 지능이 더 떨어졌을 수도 있어. 그 상태에서 뭐 영어 가르쳐 봐야 소용이 없거든. 벌써 책 육아에서 언어 지능을 떨어뜨려놨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얘는 영어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영어에 목매지 말아요. 미친 거야.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못하는데 무슨 영어를 해. 그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겁나게 돈을 막 1억, 2억 들여서 했는데 그냥 일상 대화? 야, 그거 5학년, 6학년 되면 애들 웬만큼 다 해. 그거 하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감금시켜놓고 그런 영어를 했다고? 야, 그럼 미친 거지. 그런 거야. 영어는 하는데 국어는, 그러니까 영어는 한 90점, 100점 맞는데 국어는 맨날 40점, 50점 맞아. 그럼 망한 거 아니야. 국어 점수가 안 나오면은 3학년부터 수업을 나갈 수가 없어. 사회도 이해 못해. 사회하고 국어를 이해 못하면은 중학교 과정을 밟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도 아니에요. 6학년부터 과정을 못 밟아요. 이렇게 돼요. 어쨌든 간에 내가 얘기한 거, 보육용 격투기 학원, 2번째 축구, 3번째 애들 영어 학원.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요 3개는 걸으세요. 일단은 거기서 배워서 그게 이익이 되고 학원에서 이익이 되고 그거는 별개 문제야. 뭐 태권도 학원 가면 태권도를 배우겠지. 축구 학원 가면 축구를 배울 거야. 영어 학원 영어를 배울 거야. 그거 배우는 거랑 거기서 정서적으로 문제 생기고 학폭을 당하는, 학폭이라고 그래야 되나? 학원이? 그래. 하여튼 거기서 이지매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이건 별개 문제예요. 엄마가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 난 그딴 거 필요 없어. 얘 영어 그래도 가르칠 거야. 그러면 보내. 뭐 아이들 학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학대하시면 돼요. 작년부터 슬슬 1학년 영어 학원에
영유에서 막간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올해가 조금 심해요. 내년에는 완전히 그냥 ADHD 터지기 일보 직전 애들이 잔뜩 물리는 게 영어학원. ADHD가 터지고 미디어 증후군 터지고 방치형으로 애가 인격장애 그냥 막 소시오패스에 혈압 이런 진짜 완전히 그냥 인격 쓰레기 같은 아이들 잘못 육아를 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모이는 게 보육용 격투기 학원. 잘 선택해요. 나는 지금 일어날 일을 얘기했고 내가 예상해서 얘기한 거는 다 무조건 일어나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욕심이 나서 보내겠다? 그럼 보내.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아이들 학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안 때린다고 학대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학대. 물리적으로 본인이 못 때리면은 다른 애들 이용해서 우리 애를 맞게 하면 돼요. 우리 애가 괴롭힘을 당하게 하면 돼. 여러 가지 학대 방법이 있어. 나는 분명히 알려줬어요. 근데 가지 말라고. 그래 놓고서는 우리 아이가 이상해졌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특히 내가 하는 이 운의 육아를 하면은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7살짜리 아이들 있죠. 요 아이들 입학할 때 절대 가지 마세요. 내가 얘기하는 거. 아마 더 증가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3개고 그거 외에도 많아. 많은데 이제 아이들이 괴롭히는 그런 일진 애들이 모이는 장소, 그 다음에 아이의 정서가 불안하게 만드는 장소, 이 학원이 요 3학원들이야. 하지마.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학원 이렇게 막 미치게 보내는 거 보고 학을 띄었어.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거든. 거기다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학원을 아카데미를 안 불러요. 그냥 학원이라는 고유명사를 써요. 미친 곳이거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학원을 아카데미로 유일하게 안 불러요. 우리나라 학원은 아이들 강압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는 학원, 가르치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놓고 주입시키는 곳. 이거를 학원이라고 그래. 원래 학원, 아카데미 이런 데는 토론을 하는 곳이야. 자기 의견을 내놓고 서로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 보충을 하는 데가 외국에서 말하는 아카데미, 애프터 스쿨이야. 근데 우리나라 학원은 주입하는 곳이야. 학교 공부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미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원은 HAGWON에서 학원이라는 고유명사를 써요. 외국에서도. 아시겠죠? 자, 하여튼 저는 분명히 얘기했고 이거는 7세 이하 아이들한테 몽땅 다 허용되는 얘기예요. 하여튼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